쉬 경남 서부권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KBS 라이브 진주 맨날 들어주소 좋다. 매주 화요일 한의원이 있는 나라에서 건강을 위한 정보들 전해드립니다. 20년 넘게 임상의로서 연세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신 손정희 원장 연결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한의학에서의 당뇨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을 혈액 내 불순물이 정체되어 이제 혈당이겠죠. 생기는 질환으로 보며 이것을 음허화실, 음허화동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음허화실, 음허화동 이건 어떤 뜻이에요? 네, 이게 이제 한자라 어려우실 텐데요. 이게 당뇨라고 하는 표현보다 저희는 실제 소갈이라는 표현을 써요. 소갈은 끊임없이 소모되고 고갈된다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당뇨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식사를 많이 하셔도 계속 배가 고프고 뭐 체중이 줄어들고 끊임없이 건조해진다라는 증상을 제일 많이 호소하시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좀 당뇨 있는 분들이 물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갈증이라든가 소변을 자주 보신다든가 체중 감소가 되는 증상들이 대표적인 당뇨, 소갈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끊임없이 소모된다, 끊임없이 갈증, 갈구한다라고 해서 소갈이라는 표현으로 병명을 얘기를 하고요. 네. 소갈도 원인과 상태에 따라서 상소, 중소, 하소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크게 구별을 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세분화가 되어 있지만 아주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상소라는 건 물론 당뇨이긴 한데 특히 호흡기, 폐 이런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소갈이 온다라는 의미고요. 중소는 소화기의 연관성을 좀 더 두고 있고요. 하소는 비뇨 생식기계의 호르몬 균형이 안 좋게 되면 조금 소갈이 오기 쉽다라는 연관성을 두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한방에선 당뇨를 소갈로 보는데 폐와 심장, 위, 간장, 생식기까지 당뇨가 생기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네요. 네, 해당되는 장부 정말 다양하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원인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이미 상식으로 너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용어 들어보셨잖아요. 네, 서양의학적으로는 그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그 모자라거나 혹은 기능을 못하게 되면 세포 내 포도당, 우리 혈당을 유지하는 포도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와서 생긴다고 보거나 두 번째 원인으로는 비만, 흡연, 운동 부족 등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어서 생기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신체가 인슐린 작용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래서도 생긴다고 보고요. 네. 세 번째로 빠지지 않는 유전적 요인이요. 가족력이요. 당뇨병은 유전적 소인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 중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 후천적으로라도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이요. 비만이라든가 노화,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또는 특정한 약물을 오래 복용했을 때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려요. 예, 선천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까지 있군요. 이 당뇨병은 또 합병증이 무섭다고 하는데 어떤 합병증까지 생길 수가 있나요? 네, 이게 당뇨가 쉽게 말해 혈관에 흐르는 혈액의 평소 농도가 아주 알맞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혈당이 흐르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혈당이 작은 미세혈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눈이라든가 이 눈의 혈관이 좀 작거든요. 이런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망막세포에 손상이 있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시력저하라든가 조금 끔찍한 표현이지만 실명 같은 증상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미세혈관, 모세혈관들이 또 많이 발달되어 있는 데가 저 심장의 사구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장 기능 저하를 가져와서 만성 신장 질환의 원인도 되고요. 또는 그 모세혈관들이 또 뇌 같은 데도 많잖아요. 예. 그런 뇌혈관 질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뭐 심장마비나 뇌졸중, 저번에 설명드린 중풍 이런 거에 대한 위험도도 높이고요. 또 이런 말초혈관, 모세혈관은 우리 몸의 피부라든가 말단에도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이런 데 영향을 주게 되니까 순환장애라든가 이것 또는 혈류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처가 한번 발생되면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치유가 안 돼. 이런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네, 치유도 늦게 되고 게다가 치유가 늦은 것뿐만 아니라 괴사라고 하죠. 이제 쉽게 말하면 썩으면 왜 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어디 절단했대 이런 얘기도 왜 가끔 들어보시잖아요. 예. 예, 이런 합병증이 많이 생기죠. 예, 뭐 괴사나 절단이 필요한 경우 또 뇌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성까지 높아지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런데 이러한 합병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혈관 내벽에 염증이 발생하기 쉽거나 혈관이 좁아져서 이 자체가 곧 혈류,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 혈액순환 장애로 이어지게 되고요. 네. 그러니 이런 뭐 혈관에 이렇게 좁아지는 증상 때문에 생기게 되고 또 신경 섬유는 고혈당이 지속되면 손상이 쉽게 돼요. 그래서 신경병증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평소에 좀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의원에서 당뇨를 치료하는지 또 잘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치료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치료가 되시는 분들이 나 이렇게 치료했어라고 하더라도 말이 돼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대요. 예. 네, 한의학적 치료는 환자의 체질과 상태에 맞춰 개인별 맞춤 치료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요거에 따른 그 약초를 이용한 한약 처방, 침구 치료 등을 활용해서 체내의 균형을 맞추고 이제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요. 우선 이제 한약 같은 거는 환자의 개별 증상과 체질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처방을 하는데 네. 그래서 혈당도 조절하고 직접적으로 또는 당뇨에 의한 합병증도 저희가 치료 예방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체질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상소, 중소, 하소 이렇게 폐냐, 소화기냐 아니면 비뇨기계냐에 따라 어떤 소갈증에 해당이 되는지 진단을 하여서 그에 따른 이제 처방을 쓰게 되죠. 세부적으로. 그리고 예. 그렇죠. 그리고 침을 사용하는 치료는 이제 몸의 특정 지점, 우리가 이제 그걸 침을 맞는 자리인 경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 경혈을 자극해서 체내의 기능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당연히 이건 뭐 양방이든 한방이든 당연히 따라붙는 설명이지만 생활 습관도 중요해서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조절 이런 것도 하셔서 혈당 관리를 같이 저희랑 치료하시면서 도와주셔야 돼요. 예, 공식처럼 생활습관 또 식습관으로 당뇨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하나요? 네, 제가 방금 당연한 설명을 왜 드렸냐면 조금 어느 정도 치료가 되시면 식습관을 안 지키시거나 운동하시던 걸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든 영양소는 적절하게 섭취하시는 것 맞는데 특히 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탄수화물 섭취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3끼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셔야 혈당 수준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하고 흔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방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키로칼로리 이상 섭취하시는 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시면 혈당이 확 상승하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고요. 지방 섭취를 좀 줄이시면 체중 관리와 혈중의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지방 같은 거 이거 높아지지 않게 그 혈중 지질 개선을 좀 도움을 주실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셔서 영양 균형도 맞춰주셔야 되고 야채 과일 잘 드시잖아요. 네. 특히 뭐 야채나 과일은 섬유질이 풍부해 이거 꼭 먹어야 돼라고 드시지만 아시다시피 과일은 당분이 많죠.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역시 양도 조절하셔야 되고
뭐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뭐 그리고 이제 탄산음료,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단음료, 또 중간중간 간식류는 혈당 상승이나 스파이크를 확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예, 여러모로 좀 평소에 식단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당뇨와 관련해서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든지 당뇨와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도 있을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약으로 당뇨가 치료돼라는 질문 정말 많이 듣고요. 예. 또 하나, 한약을 복용하면 또 혈당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너무 많이 하세요. 네. 예, 뭐 소갈이나 당뇨를 치료할 때 저희가 혈당을 올리려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모든 환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체질이라든가 그 혈당약을 복용을 하시는 중에도 혈당이 하루에도 고저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제 임상 경험상 보면 한약 복용 후에 일시적인 혈당 스파이크라든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상승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치료가 뭐 진행이 되면 다시 안정이 되세요. 하지만 매일매일 혈당을 체크하시는 분들은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걱정이 되실 때는 치료해 주시는 한의사 선생님한테 궁금하거나 불안한 점을 질문을 하시면 답을 잘 주실 거예요. 네, 당뇨 전 단계부터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의원에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뇨 환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그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제 특히 체중 관리와 인슐린의 그 감수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체중 관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체중 비만은 뭐 너무 이미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중요하고, 스트레스요. 이게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잖아요. 네. 스트레스가 많으면 혈당 수치가 갑자기 오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다음번에 저는 화병을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런 분들도 스트레스 많으면 혈당, 화병 이런 게 확 오르시거든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소리 없이 무서운 병이 당뇨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평소에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화병에 대해서 또 선생님과 함께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의원이 있는 나라, 지금까지 연세한의원 손정희 원장과 전해드렸습니다.